선명해진 윤석열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이재명 부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시죠.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해서 선동함으로써 대중을 속아 넘어가게 하거나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을 주려 합니다.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선 안 됩니다.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이제 불법 파업을 주도했던 강성 노조 측을 지칭하는 걸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거 뭐 다른 분들도 의미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설과 관측도 사실은 있습니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특정 세력 아니다.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라고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날 이재명 대표의 회동 요청에 대한 반응이냐? 자, 뉴스가 앞서 있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많은 건데요. 그에 대한 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별개의 문제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 그런데 거짓 선동 세력과는 함께 못한다. 라는 답변이 뭔가 여러 가지. 자, 그렇다면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의 이 메시지, 거짓 선동과 함께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뭐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 탄압, 네. 또 뭐 언론의 탄압 이런 부분들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 선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뭐 현실화되고 있는 드러나고 있는 최종적인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사법 리스크가 높은 야당에 대해서 이것이 공정과 어떤 자유 헌법 질서라고 하는 부분과는 거리가 먼 그런 정치 집단이다. 그런 식의 규정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이것이 아마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 윤 대통령의 딜레마 아닌가 그런 관점을 갖고 있어서는 협치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거냐. 그러니까 실제로 개인 비리와 토착 비리를 뭐 빼내면서 정확하게 하면서도 이 국정의 파트너스 야당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가야 되는데 굉장히 강공여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한동훈 장관조차도 똑같은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이 전체 국정을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의 윤 정부가 갖고 왜냐하면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거나 예산을 가져올 때는 야당하고 손발을 안 맞출 수 없는 그런 과정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편을 호소하는 그런 용어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렇군요. 자,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해설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이는 답변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어떤 법조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윤 대통령이 말하는 거짓 선동을 일삼는 세력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뭐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갖다 하셨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가지 뜻이 함의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첫 번째, 거짓말, 선동, 폭력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범죄자란 이야기예요. 거짓말에서 선동해가지고 사회를 이렇게 소란시키고 범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폭력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최근에 거짓말 선동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저는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청담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런 거짓말까지 막 하는 그러한 것들은 더 이상 이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그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화물 사업자 그 관련해서도 뭐 심지어 이제 뭐 새총까지 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폭력적인 것들이 더 이상은 우리 사회에서 있으면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게 이제 윤 대통령의 기본적인 그 시각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주목할 만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제안을 갖다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답은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 답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은 아직은 이재명 대표하고 회동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여러 가지 혐의들이 뭐 좌동규 그 우용 뭐 해가지고 지금 다 그 구속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더 이제 명확하게 이제 그 벗겨지고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만나는 게 낫지 지금 만나는 그런 모습은 그렇게 시그널이 좋은 시그널이 아니다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여야 두 분 의견 묻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회동 요청,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만나야 되냐, 만날 필요 없다고 보시냐, 전주 의원님. 뭐 어제 이제 계속 좀 일관적으로 그거는 지금 당장 만날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유는요? 아니 그리고 이게 여야가 같이 만나야지 이재명 대표와 지금 야당 대표와만 이렇게 만난 지금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국민의힘도 야당 시절에 대통령과의 이러한 만남을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 답이 없었죠.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것이 뭐 특별히 그렇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이런 만날 말씀을 이유가 좀 없다. 예,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는 아까 뭐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사실 이 거짓 선동과 협박 저는 현재 대한민국이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아까 전용기 의원님이 얘기하신 게 정말 저는 역대급 대선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다. 이거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거예요. 아,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네, 지금 그렇게 끊임없이 거짓 선동을 하고 협박 해가지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다가 결국은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안 속아 넘어갔죠.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겼죠. 그런데 지금도 그 얘기 계속해요. 대장동 게이트에 나오면 아니 대장동 게이트에 도대체 주범이 누굽니까? 이게 무슨 윤석열 그 후보가 무슨 관련이 있어요? 대장동 게이트. 10년 전에 부산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꺼내요. 그럼 그 전에 부산 상호저축은행을 살렸던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이거는 가짜 선동이다.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 사실 예.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법칙이죠. 그런데 지금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수핵칼집에 가고 있으니까 또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도대체 우원식 의원 얘기하는 것이 아니 어떻게 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게 어떻게 그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겁니까? 법치를 유린한 거죠. 이 서해 공무원 그 피살 사건이나 대장동 게이트 작년에 이미 제대로 됐으면은 처벌받을 사람이 다 이게 기소가 돼야죠. 정말 1년 동안 법치를 유린한 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분들이 결국은 진실을 숨길 수가 없어서 지금 수사가 제대로 돌아가려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는 얘기가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겁니까? 저는 잘못한 사람을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사에 대해서는 저는 예. 성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런 선동적인 정치를 하는 것은 저는 정말 큰 유감을 표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이것이 대표 만날 필요 없다. 진실은 언젠가는 대통령은. 밝혀질 네.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주의 의원님 의견이었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당연히 만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대표랑 지금 대통령. 당연히 많은 권한들이 대통령께 있지만 국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국회에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뭐 국회를 사실상 탄압하고 정치 보복하면서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조차 거부하는 것은 그냥 뭐 알아서 해라라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당연히 이 대표와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돌아가면은 뭐 거짓 선동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게 민주당을 뭐 타겟으로 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을 상대로 뭐 거짓 선동 세력이다라고만 주장한다면 사실 저는 그건 내로남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대선 이야기를 계속하지만 국민의힘도 여기 거짓 선동에서는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돈 뭉치 꺼내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깡패가 두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국정감사에서 꺼냈어요. 그거 바로 거짓말이고 들통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권 전반에 대한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만 뭐 민주당만 보고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정말로 원활하게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의 협치는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닌가. 저희도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데에서는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의 뒤를 든든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도 필요하고 회동도 필요하고 협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는 어제 천안중앙시장을 찾아서 민주주의가 질식해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가가 지금은 혹시 나를 때리지 않을까, 혹시 나를 꼬집지 않을까 걱정하는 존재가 돼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걸 막아주셔야 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주장인데 민주주의가 질식해가고 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떤 취지로 민주주의가 질식해가고 있다라고 얘기한 걸까요? 글쎄요, 이제 뭐 정치적 탄압, 뭐 언론에 대한 탄압, 뭐 이렇게 또 화물연대나 노동 세력에 대한 탄압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크게 아쉬운 점은 그와 같이 윤석열 정부가 매우 강경 드라이브를 통해서 말하자면 민생과 노동 세력들에 대한 탄압을 하는 건 많지만 불행하게도 이재명 대표가 저 말을 함으로써 이게 선명성을 갖기 어렵다는 것.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가 그런 어떤 이것은 뭐 어떤 탄압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기에 순수성이 없는 거잖아요. 본인 변명으로만 들린다. 일반 국민의 절반 이상은 너에 대한 방탄이지 이게 무슨 탄압이냐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을 보는 두 가지 시선인 거도 객관적으로 이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협치와 대화의 정치가 아니라 포용의 정치가 아니라 밀어내기, 배제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마이크를 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